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 보시면은 다른 거는 막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거나 조금 올랐는데 2.4%나 올랐어요.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 그냥 학교에서 대충 지들끼리 그냥 얘기해가지고 야 그게 더 쉽대. 야 그럴 거면 나 갔는데 같이 가.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었고요. 그 결과는 사실은 참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회 문화로 이동을 안 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6평 통해서도 사실은 나타난 거죠. 결과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자, 대신에 화학하고 생명화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얘네가 전체적으로 다 3분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시험 어렵게 나오겠죠. 3은 어려울 겁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6월부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 이제 이 기말고사는 저희 반 내에서도 이제 그 현 고3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몇 명 있어요. 그 학생들 이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던 거고요. 이제 수능 학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개념에 대해서 되게 진짜 몸을 썼는데, 맞잖아요. 개념 없이, 또 개념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거 안 했으면은 더 큰일 났을 겁니다, 아마. 자, 그 성적 향상도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우리 자녀 떨어져서 어쩌지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런 그래프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작년 학생들 통계 자료예요. 자, 6평에서 쭉 떨어졌다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만큼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수능처럼 하기 위해서 평가원에서 시험을 좀 어렵게 출제하자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점점점 올라가서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 나타나는 친구. 자, 롤러코스터처럼 진짜 막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맨날 울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저도 화내고 자기도 거기 못 견뎌가지고 막 집에서 짜증내고. 네, 오히려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낫죠. 좀 평이하게 가다가. 근데 또 의심이 있어요. 9월달까지 했는데도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들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되게 조바심 많이 느끼고 그러고 인해서 정신적으로 정말 피로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집에서까지 막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막 이렇게 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네. 결국에는 학생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믿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안 하면 사실 혼자 나야죠. 그럴 땐 저한테 일러주세요. 네. 학생들 생각보다 무서워합니다. 저를. 네.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할 부분에서는. 대신에 또 학생들이 집에서 너무 많이 혼나고 올 때는 제가 좀 안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또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해야 돼요.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집에서 학원에서 너무 많이 학생 잘못해서 혼냈다 해서 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받아주시고. 바통터치 받아서 더 혼내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좀 그때는 제 욕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요. 확 올라가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가 제가 작년에 제일 밑에 반 맡았었어요. 제일 밑에 반. 아예 노베로 들어온 학생이었어요. 노베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 중앙대 갔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자, 이제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 여기 요즘은 이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강해졌죠.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물론 이제 우리 반에는 이렇게 그런 학생들은 보면 없겠지만 없어요. 네, 제 학생부 다 보니까 뭐 문제가 될 학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됐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수시 정시 관련해갖고 궁금해 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실시부터 이제 말씀을 해드리자면, 자, 이거는 이제 뭐, 인하대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논술 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논술 점수 평균 높고, 또, 실제 경쟁률 높고, 한데 굳이 이런 학과? 근데 이 학과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저 학과 빨간색 테두리 쳐진 저 학과에 들어가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가 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셔갖고 논술 점수가 좀 낮게도 들어갈 수 있는 학과,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학과, 요 두 개를 같이 보셔갖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은 제가 할 거예요. 일단 네, 제가 일단은 이제 6월 제가 평가원 학생들 개인 상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상당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집이 센 학생들이 많아갖고 재점검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래서 좀 바쁩니다. 네. 자, 학습 계획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 이런 거 받아보실 텐데 이거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시험 치고 나면요,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도 선생님 저 이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렇게 거짓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교하는 거죠. 네가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다시 한번 해볼까? 만약 그렇게 했어도 안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떼내서 할 게 아니라 만들자. 그러면 이거는 쉬는 시간에 해줘야 되고 이거는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 해줘야 되고 아침에 조금 일찍 오든 집에 가서 1시간을 더 하든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코멘트가 매주 바뀌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저희 반은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 8월 1일까지가 이제 휴가 기간이에요, 학원이. 근데 저희 반은 1월은 무조건 학원의 그 소독 때문에 못 나오는 날이고요. 토요일만 선택에 의해서 쉴 수 있게끔 나오는 사람들은 나와서 공부하고, 대신에 월, 화, 수, 목은 저희 반은 무조건 나오게 할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많이 시키는 게 좋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좀 강도가 세지게끔. 사실은 그 전에는 학생들이 6월 전까지는 굉장히 멘탈이 약해요.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조금이라도 너무 과하게 겁을 줘버리면은 도망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에 맞춰서, 물론 뭐 혼내가면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멘탈을 잘 잡아야지만 버틸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좀 지쳐있는 상황들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부탁드렸지만 애들이 힘들어 한다면 집에서만큼은 좀 안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네, 학생들 건강 관련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이른 더위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그 수면이 자주 오는 게 온도차가 갑자기 났을 때라고 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지금 진짜 힘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속 깨우면서 이제 공부시키고 있기는 한데, 물론 학생부터 잘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짜증으로 잠을 들거나 짜증으로 잠을 깨버리면 하루가 망가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 진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잖아요.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잖아요. 진짜 답답하고 진짜 화나시는 거 압니다. 알지만 그게 연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5개월이거든요. 잘 좀 참아주시고, 아이들 재울 때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것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부터 학원에서도 그 시험에 맞춰 갖고 공부를 계속 시킬 겁니다. 네. 국어 시험에 맞춘 그 시간, 수학 시간에 맞춘 시간, 너네들 진짜 때려 죽여도 우리 시험 시간 끝날 때까지는 조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졸음 때문에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갖고 영어 시간 망치는 사람들도 꽤나 있거든요, 학생들. 듣기 잘못 들어서. 또 그거 듣기 잘못 들으면 괜히 또
나 그것 때문에 또 망쳤어. 이런 걸로 또 연결되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또 알아서 또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사실은 며칠만 그렇게 해도 적응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또 따로 거기에 맞춰서 할 테니까요. 무조건적인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 같은 거 학생들 지금 요즘에 진짜 많이 달고 살거든요. 쟤도 먹는데. 그리고 이거 어떻게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요,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끌어 쓰는 겁니다. 끌어 쓰는 거예요. 아침부터 에너지 드링크 먹고 시작하잖아요. 점심 때 되면은 그 에너지 다 소모돼가지고요. 완전히 해롱해롱 됩니다.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 반 최대한 안 먹이고 있는데 또 몰래 먹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죠. 절대 그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시험 시간 때 먹더라도 영어 시험 끝나고 정도.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 먹고 2시간 이상은 어느 정도는 버텨지니까 그 뒤에 졸린 건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거 갖다가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습관화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거, 학생들이 이제 간식 같은 경우 과일, 견과류, 그리고 우유 같은 거 이제 먹게끔 하는데 위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장이 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좀 피해 갖고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좀 판매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보양식 먹이면은 무조건 튼튼해지고 무조건 체력이 막 증진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양식이 오히려 고열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오히려 위가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민한 상태라서 위가 안 좋거든요. 근데 고열량을 먹는다. 그럼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는 먹고 나서 더 좋아진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좋은 거 다 넣어갖고 먹였는데 얘 왜 속이 안 좋다 그러고 왜 자꾸 병원에 가지 하시는 분들은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서 하는데 그때 속 안 좋거나 컨디션 안 좋으면은 영향력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학생들 태블릿으로 공부 진짜 많이 해요. 인강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눈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눈 건강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즘 면역력 때문에 또 신경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코로나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라. 그래서 이제 오메가3나 이런 거 안 먹겠다고 해도 자꾸 먹여주세요. 저도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진짜. 요즘 너무 약해져갖고 제가 걱정이에요. 잘 하다가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학원 안 나오는 거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학생들 그만큼 사실은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밀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자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불안감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자녀는 한 번도 그렇게 아프다고 한 적 없는데 저 학원 가니까 왜 아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뭐 소화불량, 요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그런 거 있다고 학생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생각보다 예민해서 그래요. 그 예민한 거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 성격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너무 부모님께서 예민하게 받아주지 마시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학생이 진짜 참다가 올라와가지고 부모님한테 겨우 전화하는데 너 그렇게 비싼 돈 들여가고 학원 갔는데 너 끝까지 참아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부분이 아니라서 너무 마음 아팠는데 그런 부분도 잘 판단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또한 학생하고 이제 중요한 상담이 이제 공부기는 한데 이제 뭐 생활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이제 공부 집중을 못할 경우에는 전환을 해버립니다. 학습 상담은 좀 뒤에 하고 일단은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멘탈 상담을 해요. 혹은 이제 바깥에 좀 데리고 나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데리고 나가서 걸으면서 이제 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렇게 신경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부모님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얘가 해도 될까 의심도 많은 학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어요. 뭐만 하면은 저 친구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상담하면서 사실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지고 함에 있어서 그 친구 성적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아까 전에 143점 오른 그 학생이 그 학생입니다. 그런 마인드도 잘 잡아가면서 해야지 성적이 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도 마찬가지로 뇌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은 영양소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달래갖고 아침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끔 가벼운 뭐 야채죽이라도 네, 먹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건강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길게 했는데 요즘 자꾸 아픈 학생들이 생겨갖고 제가 마음이 아파갖고 좀 주저주저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저희 연고대 2반 운영 방법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학생들 처음 와서 사실은 계획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오답 정리도 예전에 하기는 했는데 체계화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틀린 것만 그냥 다시 한 번 더 써보고 문제풀이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성적 향상 많이 된 학생들 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학습 계획서가 이릅니다. 하루에 공부를 했을 때 각 과목마다 수업에서 중요한 포인트 적어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끝나고 나면은 추가 학습은 뭐가 되고 질문은 어떤 선생님한테 가야 되면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은 어떻게 됐는지 정도 적어 놓고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한테 상담 올 때 랜덤으로 물어봅니다. 네, 그럼 긴장감을 갖고 예전에 외웠던 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외우겠죠.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플하게 했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세부적으로 어떤 걸 배웠는지 정도는 적어놔서 다음 날에 전날 또 봤을 때 아, 나 이거는 기억이 나. 네. 이거는 조금 기억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봐야지. 그런 체크 정도는 합니다. 대신에 이 친구는 정리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다른 공책에다가 중요 포인트는 더 정리를 하기는 하죠. 내 자녀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고집 때문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자, 오답 피드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요, 6평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각 파트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틀렸는지 자기 성찰을 하게끔 하고요. 그 자기 성찰이 정말 맞는지 저랑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보완할 수 없거든요.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는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빠르게 보완이 되니까 다음 달까지는 요거까지만 하자. 근데 너가 빠르게 이게 보완이 됐어. 그때 얘기해줘. 그럼 하나 더 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친구는 이제 좀 서술형으로 좀 많이 썼죠. 전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 친구는 분석을 한 거예요. 둘 다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네, 이거는 심플하게만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학생들한테 다 전달 다 갔어요. 프린트를 해서 교육까지 다 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특징 분석하고 각 문항마다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한 과목마다 5페이지 이상씩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항상 그렇잖아요. 매를 맞아봐야지 아픈지 아닌지. 이번에 맞아봤거든요.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잘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안 버리고. 연계교재도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투스에서 진행하는 그런 분석 그런 회의 같은 거를 자주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빠르게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의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연계교재 그렇게 많이 안 됐대. 그냥 나는 기출에 더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하니라고 그거 놓쳐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원점수가 좀 안 나온 이유기도 했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분석해서 봐봐.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 똑같이 나왔지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줬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제 제가 생명과학을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생명과학 선생님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학생들은 솔직히 말하면 잘만 따라와주면 돼요. 밀리지만 않고. 밀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꾸 책임을 안 져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시 점검도 이제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학습 코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마무리했던 문제들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위로 풀어보게 해서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8월 시작하는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학습 후에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계획서 세우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원 전에는 항상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체크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욕심이 좀 많은 학생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씩 더 하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만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쌓이면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자꾸 줄여주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학생들한테도 너무 부담되기는 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양. 근데 그거를 다 하면은 성취감을 그때 느끼고 추가할 수 있는 학습을 조금 더 늦춰.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항상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저희가 기간별로 이제 하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 시즌 여기 1, 2까지. 네. 기출문제 익숙해지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틀린 문제 계속 이제 분석해가고 자기가 필요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지를 분석을 다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대학도 이제 조사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희망대학 할 때 학생들이 되게 높게끔 아직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데 선생님 저는 연대, 고대, 서울대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긴 했으나 학생들 앞에서는 그래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려면 이런 성적을 맞춰줘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공부를 하자 이렇게 설득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3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학원 여름방학부터 해갖고 8월 영어별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갖고 집중 공부를 조금 더 거기 비율에 맞춰갖고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는 이제 여름방학이라고 하지만 우리 반은 여름방학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치서도 안 하는 걸 우리 반은 할 거다. 왜? 의치서보다 우리가 더 잘 볼 거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나눠가지고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해주지만 각 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예. 그 외의 것들은 선생님이 다 제공해 줄 테니까 그때 봐. 그때 보고 관심을 가져. 관심 갖고 네가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 다 얘기해 줄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연계 교재도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다른 공부도 다른 공부죠. 연계 교재를 이런 식으로 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내일 종례할 때 전체 교육을 제가 다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것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이제는 그럴 상황 아니니까 버리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기울여서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수시, 정시 많이 궁금해 하시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학생들 오자마자 작년에 수시, 정시 이력을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작년에 어떻게 했었고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됐는지 일단은 제가 정리를 다 해놨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첫 시험 후에 학생과 목표 대학을 설정을 했고요. 물론 안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부담감을 더 느껴갖고 설정을 안 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상적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지만 관심은 있으니까 최대한 끌어서 근처까지라도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리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시 준비도 마찬가지로 정시 준비에 큰 무리가 없는 학생들은 이미 논술 준비도 시킨 학생이 있어요. 하지만 정시가 잘 나와야지만 이 논술 같은 경우에도 빛이 바라기 때문에 그 논술을 미리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번에 준비에 큰 무리가 없는 학생들이라고 명시를 하고 그 학생들만 지금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애도 당연히 잘 보고 뒤에 하는 우리 자녀는 이거 나중에 시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미리 한 사람이 더 잘 하겠죠. 근데 정시 성적 없이는 뭐든 안 됩니다. 정시 성적을 만들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더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뒤에 또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올해 변화된 그 수시 정시 관련해갖고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그런 자료들도 마찬가지로요. 학생들한테 이미 다 배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체크를 해갖고 상세 내용은 따로 또 저희가 이제 7, 8월 그 안에 또 상담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 평가원 시험으로 수시 대학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아직까지도 불안한 학생이 있거나 아직 다른 거는 둘째치고 논술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두렵다 하는 학생들, 그리고 정시 준비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9월에 재상담을 할 건데 3등급 밑으로 갈 경우에는 이 학교부터 이 학교까지, 3등급 위로 네가 성적이 나올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서 이 학교까지 라인은 잡아줬습니다. 라인은.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평가원 전에 수시 지원 대학교 2차 상담 제가 할 거고요. 2차 상담이 진행된 거를 부모님하고 같이 한 번 더 얘기해 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요 바로 접수거든요. 성적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채점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6평 그 전부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 연습을 계속 시켰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래도 정확하게 수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그거예요. 너 가채점 했어? 못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설명할 때 점수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점수가 못 나올 정도로 네가 지금 그게 방해가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문제를 풀어. 그게 더 우선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가채점 안 했다고 해서 혼내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따로 상담을 해갖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이후에 수시 지원 대학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물론 미리 완성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상담 없이 그냥 바로 지원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성적에 맞춘 상중하 대학 미리 정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는 저희가 정시 단톡방을 개설할 겁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학생들 다 들어와갖고 계속 정보 공유하고, 끝나고 나면은 바로 가채점부터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걸로. 그래야지 제가 그 자료로 최대한 빨리 뭔가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진학사나 뭐 이런 데 들어가갖고 돌린 걸로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와갖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자, 수시와 정시 다 아시죠? 기본 내용인데도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6장이 있어요. 3가지로 나눠자면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 합해서 6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6장을 쓰는데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2등급 되면 제가 이제 교과를 조금 추천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학생부가. 근데 2등급 밑으로 내는 친구들은 종합전형을 그 이후에는 좀 추천을 해주거나, 그리고 너무 그 학생부가 안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라도 끝나고 며칠이라도 공부하고 치를 수 있는 대학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며칠 공부는 안 하더라도 가능성이 0.1%라도 있으면 해봐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거 아깝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잘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각은, 낙은, 다군으로 3군데, 그리고 군에 있지만 저희 반은 군에는 딱히 쓰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서 가나다군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수능 위주 42%, 나머지가 이제 수시예요. 수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무리 정시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 면접형으로 해갖고 종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면접 끝나고 작년에도 면접하는 친구들 따로 특강 들으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질문 받고 학생부 분석해갖고 면접 준비해갖고 합격한 친구가 사실상 60%나 됐었거든요, 작년에. 그래갖고 올해도 아마 그게 좋았어서 작년에 근데 많이는 안 했었어요. 예. 10명에서 6명 밖에. 예. 됐는데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좀 나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학생하고 상의해서 하셔도 되고요. 물론 다른 데 있으시면 다른 데서 하셔도 되고, 면접 같은 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그냥 엄마랑 그냥 가볍게 대화하고 아빠가 질문 좀 받아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뭐라도 교육 받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학생부 위주로 분석해서 그것도 질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해 동원을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상위권 대학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7 등급 안쪽으로 가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네,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 네, 그죠. 교과가 많이 빡세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반에서 한 4등 하는 애들, 5등 하는 애들, 얘네들이 3등급 나올까 말까거든요. 이게 평균 그거예요. 학교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3등급 나오는 것도 되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것보다 잘 나온 친구도 정말 진짜 칭찬 많이 해줘요. 물론 뭐 안 하다가 한 친구들도 옳은 부분에 있어서 자꾸 칭찬해주면서 우리는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2.3 이내는 돼야지.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2등급 정도는 돼야지 교과는 쓸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성공 케이스 관련해갖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등급이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만큼 사양에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퍼센트가 높진 않더라도 도전해보자. 인서울 중위권 대학 교과 전형입니다. 2.7% 이내가 돼야 되고요. 인하대, 아주대, 항공대, 숭실대, 세종대, 과기대, 국민대, 강원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종합은 사실상 들어가는 게 되게 다르죠. 그쵸? 종합,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4.5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저등급도 된다고? 됩니다. 면접 잘 보면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 수능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수시 접수해갖고 면접 보고 논술 보고 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가 우리가 수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선생님 그때까지 다 너네들하고 연락할 거니까 연락 끊으면 가만 안 두고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원 가능 대학. 이렇게 보시면 우리 상위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서울 같은 경우는 대략 10% 안에는 들어가야지 인서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위 누적 100분위. 네,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3등급만 다 맞아도 19%로 쭉 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2등급, 적어도 2등급 섞어서 나올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최하. 잘 나오면은 또 1등급까지도 잘 나올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원점수 200점 이상 올라간 학생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 친구처럼 나머지도 올릴 수 있게끔 저도 최대한 노력 많이 할 겁니다. 자, 2등급만 쭉 나온다고 쳐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6.5%의 상위 누적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무조건 인서울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학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다릅니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지금 뭐 이제 작년 거랑 비교만 한다고 해서 사실 될 게 아니잖아요. 올해 게 제대로 나왔을 때 비교를 제대로 해드려야지 그게 맞는 거니까. 네, 필요한 부분들은 사조금 빼겠습니다. 자, 자연계. 자연계는 대략 상위 15% 안에 들어가야지 인서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논술 전형.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린 거 있죠? 이걸로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우리 반 같은 경우에 면접하고 논술 위주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국가 전형도 제가 상담을 따로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논술 전형하고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종합으로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그거 헷갈리지 않게 같은 날 뭐 있는 거나, 최저라던가 그런 거 정리해서 따로 두 개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술 전형 지원 전략. 수능 전이 있고 수능 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수능 전도 추천을 합니다. 네, 수능 전도.
근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미리 보는 거 의미 없죠. 네, 수능 후에 보더라도 하루 이틀 뒤에 시험 치는 거는 추천 안 합니다. 적어도 주말 지나고 나서 그 정도의 공부는 해야지 적어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학교들. 근데 또 여기서도 이제 나눠져요. 이게 최저의 유무. 거기도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에 보이죠? 네. 최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섞어서 합니다. 섞어서. 있어서 장점이 있고 없어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허수가 굉장히 많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은 그거를 못 맞추면 무조건 시험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분명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섞는 겁니다. 내신 반영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학교는 2등급 위로는 절대 쓰지 않아. 근데 얘는 3등급이네. 그러면 쓸만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내신이 5등급이면 차이가 이미 많이 난 상태에서 시험을 치는 건데 논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라던가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3, 4등 등급도 되게 많이 하면서 그 내신의 차이가 아주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5등급 학생들도 한번 쳐보라 그래요. 어차피 하나만 3등급 맞아도 최저가 되니까. 자,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상담 들어갈 겁니다. 네, 그 학생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요 얘기 들어갖고 내가 결정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모님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줄 건데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은 따로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능 이전 고사들. 보시면은 수능 이전에 한다는 게 사실은 단점에서 가장 큰 게 낫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합격해버리면 아무리 수능 내가 잘 봐도 그냥 이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성적이 얘는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굳이 그 학교를 논술로 친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결정은 학생과 부모님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안정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제가 결정까지 못 해줘요. 뭐든. 여기 이게 더 좋다 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은 당연히 해드리죠. 최대한 좋은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 준비를 많이 한 친구도 있겠지만 또 이제 선수도 또 많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논술 실력이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안 한 상태에서 또 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 되게 운이 많이 따라요. 네. 근데 낮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사실 없어서 뭐 가톨릭이나 뭐 이런 데는 만약에 학생이 정말 치고 싶다 하면은 뭐 수학이 좀 잘 되는 학생 아니면 뭐 인문 논술을 예전에 한번 해봤던 학생 한 번쯤 치게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라든가 뭐 일찍이 쳐야 높은 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준비한 친구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권유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입시 변화에 대한 포인트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들도 계속 말이 바뀌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좀 논술 잘하는 친구들은 올해 고대 논술 부활이 돼갖고 이거 추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건 진짜 준비한 학생들. 네. 자,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해제, 정시 계열별 모집 요강 이런 부분들도 이전 요강하고 올해하고는 좀 달라진 게 화통 상담에서 자연계 지원 불가했던 게 있고 자연 계열로 지원 가능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라 아까도 사탐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탐로 옮겼다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연계 지원시 필수 지정 과목이 있는 학교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학교들만 정리를 했고요. 학생들한테도 공지가 다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학교들, 어떤 학교들이 가산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게 어떻게 설명이 갔는데요. 네, 그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는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또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들 또 이제 공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생들한테 계속 꾸준히 교육을 나갈 거고요. 다소 좀 불안하시더라도 학생들 믿고 또 저 믿어주시고
좀 잘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진짜 노력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도 그렇고 평일날도 조금 일찍 끝날 때 있으면은 좀 회의 같은 거 좀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들한테 최대한 좀 빨리 뭔가를 더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고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재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지금 연고대 2반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담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